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18-29879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 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 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었고 을 등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 무단 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 거부, 공실 무단 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시장 주차장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구 시장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을 등이 갑 회사의 정당한 관리, 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 부분은 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통상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18-298904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 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 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 내용, 근무 형태, 근무 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 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 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 노선수당의 연장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19-227732 판결 사건명 계약해지 무효 확인의 소 1. 과거의 법률 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감옥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성질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 유예기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통보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3 제1항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18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그 감옥에서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감옥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 유예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20-250783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1.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목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 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 방법. 원물 반환.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 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 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에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원물 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상속 개시 당시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 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 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 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 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 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 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총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에게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 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 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20타 279-951 판결. 사건명 해고 무효 확인. 1. 처분 문서상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헬기 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을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 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 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20타 301-155 판결. 사건명 징계 무효 확인 등.
1.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 명령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이 정한 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의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 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각 병원의 인사 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 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 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각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이 각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각 병원이 인사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을이 항소한 후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 신청을 하였으나 각 병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휴직 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 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병원은 을의 복직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21타 261117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 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의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얻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경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 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하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진료비 해당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 책임보험금 한도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년 2월 10일자 2021-6763 결정 사건명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입주자 대표회의 등 업무에 대한 감사를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사에 필요한 경우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호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 경우를 들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1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3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조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업무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관리 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폭넓게 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사, 검사를 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감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조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제5호, 공동주택관리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 등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명령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문헌과 체계, 공동주택관리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20-229-987 판결 사건명 집행문 부여의 소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 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주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21-282-046 등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이러한 법리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적용 기준 시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주택법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 가입 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21-283-834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 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 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 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갑이 중개 보조인 을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등으로 하여금 갑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을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 왔으며 월 임료의 수령도 을 등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갑에게 송금하는 형태를 용인하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 역시 을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을 등이 갑 몰래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정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을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자 정이 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